미국에서 병원 한 번 가면 파산한다는 말. 그 말은 23살 신혼부부였던 저희에게 잔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피부에 번진 붉은 발진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치료비 7천만 원. 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인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인가.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는데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2024년 봄, 저는 23살이었어요. 텍사스 댈러스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죠. 대학 졸업과 동시에 2살 어린 소피아와 결혼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 부부가 그렇듯 우리는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 소파 어때? 우리 거실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소피아가 중고 가구점에서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혼 살림을 꾸리는 일은 비록 돈이 부족해도 행복했어요. 저는 지역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피아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합쳐서 한 달에 2,500달러 정도 벌었죠. 괜찮아, 우리 실력으로 충분히 꾸릴 수 있어. 제가 소피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젊음이 주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피아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는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더라고요. 여보, 내 어깨 좀 봐줄래? 소피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깨 쪽에 동전만 한 붉은 발진이 생겨 있었어요. 아, 이건 뭐 알레르기겠지. 새 세제 때문인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그 작은 발진은 손바닥만 하게 번져 있었어요. 가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따갑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에릭, 이상해.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4번째 날 발진은 등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은 파리했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자. 소피아. 이건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닌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병원에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같은 젊은 부부에게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내의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험 카드 있으세요?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였어요. 젊으니까 큰 병에 걸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였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떤 노인분은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안 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릭, 무서워.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어요. 의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소피아의 등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네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혈액 검사와 피부 조직 검사를 해야겠어요. 그게 얼마나 걸리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그리고 치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사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른 걱정이 더 컸어요. 바로 비용 말이죠.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얼마나 나올까? 저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보험료를 아끼려고 최소한의 보장만 선택했던 게 갑자기 후회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경쾌하지 않았어요. 뭔가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리고 그것이 결코 좋은 변화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소피아의 발진은 계속 번져갔어요. 이제는 팔과 다리까지 퍼져서 그녀는 긴팔 옷으로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뒤척이는 소피아를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 혹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나오면 어떡하지? 어느 날 밤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결과가 나온 날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자가 면역성 피부 질환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2주일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치료비 관련해서는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로 향하는 복도에서 소피아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예상 치료비 견적서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숫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총 예상 비용 5만 달러.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1,200달러. 소피아가 카페에서 버는 돈이 1,300달러. 합쳐도 2,500달러인데 5만 달러라니요. 이게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입니다. 면역 억제제가 워낙 비싸서요. 직원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말이에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에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3,000달러 정도. 매달 생활비를 제외하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500달러. 그렇다면 치료비를 다 모으려면 8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자가 붙어서 결국 더 많이 내셔야 해요. 그리고 치료는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소피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에릭.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해? 저도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미국 의료비 파산 사례들을 찾아보니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새벽 3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픈 것도 사치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같은 젊은 부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가능성이란 바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컴퓨터 앞에서 그런 생각이 스친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졌어요.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치료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에릭. 소피아가 침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어요. 왜 안 자고 있어? 곧 갈게. 저는 급하게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금지된 생각은 이미 제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요. 새벽 배송, 야간 경비, 주말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했어요. 자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째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 괜찮아. 우리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발진이 얼굴까지 번졌고 열까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야겠어. 제가 말했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실 가면 또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프다는데 돈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 상황.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우리가 꿈꿔왔던 신혼생활인가요? 결국 저는 응급실로 소피아를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방치할수록 더 악화돼요. 응급실비로 또 $2,000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얼마나 아파? 많이 아파.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낮에도 계속 따갑고 가려워. 하지만 우리 형편에. 형편은 내가 생각할 일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후회했어요. 아픈 아내에게 화를 낸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것을 검색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안 하면 피부병 자연 치유 가능성. 하지만 검색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악화되고 결국 더 큰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내용뿐이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장기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또 다른 검색을 했어요. 미국 의료비 해외 치료. 그러자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국, 인도, 멕시코. 그리고 한국. 한국 의료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해서 읽어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수십만 달러 나오는 수술을 한국에서는 몇천 달러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머리를 쳤어요. 한국? 우리가 한국어를 할 줄 아나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비행기표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런데 더 검색해보니 한국에는 의료 관광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영어로 소통 가능한 병원들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5만 달러 나오는 치료가 한국에서는 5천 달러 정도면 가능하다는 후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치료받는다고요? 가족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정말 안전할까요? 새벽 5시 소피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응. 그냥. 저는 화면을 가렸어요. 아직 소피아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황당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가능성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이게 우리가 찾던 답일까요? 다음 날 저는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의료 관광에 대해 미친 듯이 자료를 모았습니다. 일하러 가서도 틈틈이 핸드폰으로 검색했고 집에 와서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피부과 분야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선 치료법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정말로 미국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실제 후기들을 읽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한 가족은 아이의 심장 수술을 위해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30만 달러 나올 수술을 2만 달러에 받았다고 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은 난치성 관절염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갔다가 완치되어 돌아왔다는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비행기표만 해도 왕복 2,000달러는 들 것 같았고 거기서 생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더 조사해보니 한국에는 외국인 환자를 전문으로 돕는 의료 관광 회사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통역, 숙소, 심지어 공항 픽업까지 모든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로 유명하다고 했거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영어로 된 페이지도 있었고 외국인 환자 전용 상담 창구도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소피아의 증상과 미국에서 받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치료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문의했습니다. 답장이 올까 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초조했어요.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담당자가 상세하게 답변해줬어요. 소피아의 경우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예상 치료 기간은 서너 달, 총 비용은 항공료와 생활비 포함해서 $10,000 정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000? 미국에서 $50,000 나올 치료를 5분의 1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진이 더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미국보다 훨씬 많아서 치료 사례도 풍부하다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10,000도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3,000에 $7,000를 더 마련해야 했어요. 그래도 $50,000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숫자였죠. 저는 대출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개인 대출, 심지어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까지 모든 방법을 검토했어요. 다행히 여러 방법을 조합하면 $7,000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피아를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한국 얘기를 꺼내지 못했거든요. 언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몇 달간 치료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그런데 소피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목과 발목까지 발진이 퍼졌고 관절도 아프다고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소피아에게 모든 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한국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놀라더군요. 하지만 미국 치료비와 한국 치료비를 비교해서 보여주니 소피아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가장 걱정한 건 안전성이었습니다. 정말 한국 의료진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저는 한국 병원들의 국제 인증 현황과 의료진의 학력, 경력을 모두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많은 한국 의사들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논문 실적도 뛰어났습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소피아가 말했어요.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과연 우리 가족들이 이 황당한 계획을 이해해 줄까요? 가족들에게 한국행 계획을 말하기까지 일주일이 더 걸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먼저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럽게 소피아의 병 얘기를 꺼냈어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 어머니는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축해놓은 돈이 기껏해야 $2,000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한국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아시고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것, 한국 의료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 무엇보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23살 아들이 철없는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미국에서 대출받아서라도 치료하는 게 정상이라고 다른 나라 가서 치료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피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은 울면서 말리셨고 아버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특히 소피아 아버님은 제가 딸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비난하셨어요. 며칠간 계속된 가족들의 반대 공세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고 우리를 말리려는 친척들까지 나섰어요. 심지어 소피아의 언니는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피아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이제는 목과 얼굴까지 발진이 올라왔고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을 2번 더 갔는데 그때마다 $3,000씩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면역 억제제 치료를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장기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매주 $2,000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동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이던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밤하늘이 제게는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족들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정말 무책임한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미국에서 치료받으려면 평생 빚더미에 눌려 살아야 해요. 그게 과연 소피아를 위한 길일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소피아가 침대에서 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38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병원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고 싶다고 언제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담당자는 서류만 준비되면 2주일 내에도 가능하다고 답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출 신청을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개인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다행히 $7,000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피아에게 최종 결정을 말했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믿어보자고,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치료가 잘 될까 하는 것이었죠. 만약 실패한다면? 돈만 날리고 돌아와야 한다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다른 거였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건 아닐까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하나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몇 번이고 다시 쌌어요. 소피아의 의료 기록, 처방전, 여권, 현금, 옷가지들. 모든 게 새로웠고 불안했습니다. 소피아는 그날도 열이 있었어요. 38도 5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태인지 걱정됐지만 의사는 여행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까지 13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여전히 뜨거웠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13시간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깨끗했거든요. 미국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안내판도 영어로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의료관광회사에서 나온 담당자 김 씨를 만났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미국에서 10년간 살았다고 하더군요. 김 씨는 우리를 보자마자 소피아의 상태를 걱정하며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본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이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도 정시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호텔 같았거든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외국인 환자 전용 접수 창구로 갔는데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응대해줬습니다.
미리 보낸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진료 예약도 이미 잡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첫 번째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 교수님이었는데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영어는 당연히 완벽했고 소피아의 병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진단이 맞지만 치료 방법은 더 효과적인 것을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박 교수님이 보여준 치료 계획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면역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표준화된 치료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검사 결과였어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걸린다던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병원 시설도 미국보다 훨씬 최신식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장기 손상은 없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쓰는 면역 억제제보다는 한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하셨어요. 치료비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총 치료비가 $4,000. 미국에서 $50,000 나온다던 치료를 $4,000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더 좋은 치료를 말이에요. 병원 근처 숙소도 놀라웠습니다. 의료 관광 환자들을 위한 전용 레지던스였는데 호텔급 시설에 한 달에 $1,000였어요. 주방도 있어서 직접 요리할 수 있었고 병원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병원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소피아도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식욕을 보였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고요.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돈 때문에 치료를 고민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박 교수님이 개발하신 새로운 면역 조절요법이었는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한 치료법이라고 하셨어요. 치료 첫 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열이 떨어지고 발진의 색깔이 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 교수님은 매우 좋은 반응이라고 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2주일째 소피아의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됐고 낮에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미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치료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캐나다 부부, 독일에서 온 중년 남성, 심지어 호주에서 암 치료를 받으러 온 가족까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 씨는 심장 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대기 시간만 2년이고 미국에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수술 결과도 완벽했고 비용은 캐나다나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3주째가 되자 소피아의 발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동전만 했던 발진이 온몸으로 번졌는데 이제는 원래 크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색깔도 붉은색에서 연한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박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염증 지표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정말 감동받은 건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간호사들은 매일 소피아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도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한 달째가 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피아의 피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발진이 거의 사라졌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면서 매끄러워졌습니다. 가려움증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박 교수님도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이라고 이 정도면 완치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절망적인 진단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병원 주변에는 영어가 통하는 곳이 많았어요. 편의점, 식당, 약국까지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명동, 강남, 홍대까지. 각 지역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인상 깊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도와주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음식도 처음 걱정과 달리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는 처음에 매웠지만 점점 중독되었고 비빔밥, 갈비탕, 삼겹살까지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소피아도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2달째가 되자 박 교수님이 마지막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 조직 검사, 면역 기능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이 정말 길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자가 면역 반응도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한마디로 완치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앞으로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몇 달간 짓눌렀던 불안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큰 진실이 있었어요. 이번 경험이 단순히 소피아의 병을 고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발견한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건 치료가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5만 달러라는 치료비를 마주했을 때 절망했던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의 2달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의료라는 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박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보여준 건 기술력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이번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가족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건강해진 소피아를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소피아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반대하셨지만 결과를 보고는 제가 성숙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한국 의료진들에게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에게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미래를 그리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확신을 갖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치료비로 빚을 지긴 했지만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로 복학했어요. 의료 관광 업계에 관심이 생겨서 국제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도 간호학과로 전과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간호사들에게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한국 의료 관광 정보를 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저희에게 필요했던 건 용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소피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정기 검진을 받아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재발 징후도 전혀 없습니다. 피부도 원래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 교수님께 안부를 전하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그 나라를 더 알고 싶어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비 영수증을 보면 지금도 신기해요. 총 4,200달러. 미국에서 5만 달러 나온다던 치료를 이 가격에 받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25살이 됐어요. 그때보다 2살 더 먹었지만 훨씬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 첫 아이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임신한 거예요.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았는지, 아빠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국에 간 이유는 단순히 치료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건 돈과 건강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최고의 의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따뜻한 배려와 함께 받을 수 있었죠. 결국 우리를 구한 건 제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모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용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아내는 건강을 되찾았고 곧 아이도 태어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되니까요.